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유토피아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는 유토피아의 톨보이 4개 시리즈 중에 스칼라 유토피아와 한 그룹이 되는 그 팀이죠.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는 스칼라 유토피아의 외형상으로는 우퍼 하나를 딱 추가한 그런 제품입니다. 중량으로 비교를 하면 스칼라 유토피아가 약 80kg,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는 110kg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배 그 정도의 체구와 사이즈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트위터 미드레인지 베이스는 똑같아요. 사이즈는 똑같은 유닛을 장착하고 있고 10.6인치 우퍼가 하나 더 있어요. 밑에 더블 우퍼가 되어 있단 말이죠. 아, 그러면 좀 체격이 커지고 저음이 조금 더 나오겠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만들진 않았죠. 스칼라 유토피아와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 첫째, 크로스오버가 달라요. 스칼라 유토피아는 베이스와 미드레인지 아래쪽하고 위 거기가 240Hz에서 크로스오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는 2.4kHz에서 그러니까 꽤 낮은 거죠. 그 베릴륨이 워낙에 표현력이 넓어서 보통은 3kHz부터 트위터가 시작하게 이제 크로스오버가 되는데 얘는 시작이 2.4kHz부터 합니다. 하여튼 그랬던 게 스칼라라고 하면 마에스트로 유토피아가 되면서 중역대 역할이 조금 더 축소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이스가 2개가 되니까 베이스의 대역이 더 넓어졌어요. 아까 미드레인지가 하던 일을 이제 베이스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퍼가 2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트위터의 역할도 미드레인지가 좀 더 많이 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위터는 아까 스칼라 유토피아는 2.4kHz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에스트로는 2.2kHz부터 고역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릴륨의 역할이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진 거죠. 크로스오버가 그렇게 바뀌니까 대역 구간이 바뀌니까 느낌이 좀 다르겠죠. 막연하게 짐작해 볼까요? 트위터가 재생 대역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스칼라보다는 얘가 좀 더 트위터가 일을 좀 많이 해요. 스칼라에서 중역대가 하던 일을 여기서는 트위터가 조금 더 하게 약 2km 구간만큼을 그렇게 돼 있고, 베이스는 우퍼가 2개가 되면서 미드레인지 하던 일을 내가 마저 할게 하고서 베이스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미드레인지가 하는 일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드레인지는 표현이 좀 더 좋아집니다. 대역이 줄어들면서 트위터와 베이스의 역할을 넘겨주고 본인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돼요. 미드레인지가 좀 더 생생하게 나옵니다. 원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드레인지의 역할을 넘겨준 나머지 구간이 넓어지면서 트위터도 조금은 더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대역 끝의 느낌은 서로 비슷할 것 같아요. 스칼라 유토피아나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나. 다만 중역대에 넘겨진, 중역대에서 일을 더 가져온 만큼의 일이 좀 생겨서 트위터가 좀 더 이 높아진 키만큼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전체 구간 중에 제일 큰 변화는 역시 10.6인치 우퍼 2개가 돼서 양감이 늘어나지만 또 미드레인지 넘어온 대역까지를 생각하면 이 베이스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베이스의 다이나믹, 양감은 너무 당연하게도 늘어나 있고, 이런 게 스칼라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를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스칼라 때 본 포맷의 공통점이 되는 다른 특성들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트위터가 IAL2 최신형 베릴륨 1.1인치 베릴륨 트위터, 그리고 위에 6.5인치 미드레인지, 그리고 아래쪽에 10.6인치 더블 우퍼. 이 미드레인지와 아래쪽 베이스는 W콘이라고 해서 이 단면이 W콘 모양으로 생겨서 이제 그렇게 붙인 이름이고, 기본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죠. 얇고 가볍지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세 겹으로 만든 그런 샌드위치 콘. 그리고 여기에는 베이스와 미드레인지에는 TMG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지진의 진동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에 설계되는 방진 구조 설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소리와 그 왜곡을 낮추는 뒤에 자석 시스템, 이게 NIC 모터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동일한 점이고, 전체 캐비넷은 감마 스트럭처라고 해서 그 내부 브레이싱을 굉장히 단단하게, 두께가 3c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두껍고 견고하게, 하지만 안에 용적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여기를 많이 울리게 만들었다는 게 의외로 유토피아를 쓰시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커는 바깥을 견고하게 만들고 안에 용적을 최대한 많이 울린 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많이 울리되 공진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해해야 앰프와 콘셉트를 잘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베릴륨 트위터를 구사하는 그런 요령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특히 베이스 울림은 아래쪽으로 다운파링을 해서 폭이 넓고 큰
그런 포트, 라미네어 포트라고 하죠. 터뷸런스를 없애고 큰 통에서 울리는 그런 베이스 리플렉싱을 균일하게 다음 베이스의 해상도를 위해서 굉장히 큰 구경의 리플렉싱 포트를 앞쪽으로 낸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에스트로와 스칼라 두 모델은 제가 한 그룹으로 묶었듯이 뭐 유닛의 배열도 그렇지만 뒤쪽은 파워플라워 자석 시스템을 동작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위의 그룹인 스텔라와 그란데 유토피아는 EM을 쓰죠. 전자석을 써서 전원을 꽂으면 자석이 동작하는, 스텔라부터는 13인치, 막 16인치 이렇게 올라가니까 대구경 우퍼에 맞는 자석 시스템이 동작합니다. 자, 그럼 다른 얘기들은 스칼라 때 이제 봤으니까 베이스 유닛이 하나 더 생긴, 그리고 키도 그만큼 커진 마에스트로 유토피아의 소리는 어떨지. 이 스피커가 스칼라를 기본 틀로 한 유토피아 시리즈에서 요만큼이 늘어났을 때 생기는 어떤 변화, 자,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소리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you. 오늘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시청은 이게 좀 변화가 있어요. 지난번에 스칼라 유토피아는 골드문트의 텔로스 690 신형 앰프로 들었었는데 오늘은 방향을 바꿔서 네임의 클래식 300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뉘앙스 차이도 좀 있을 거예요. 우선 스칼라 유토피아에서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로의 변화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외형과 스펙의 변화, 이런 거 외에도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면 트위터 높이가 달라졌어요. 유토피아 시리즈들의 공통점인데 키가 커지면서 트위터 높이는 고정을 시키질 않고 같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미드레인지도 그보다 좀 위쪽에 위치하는 그런 효과가 생겨요. 하지만 언제나 제가 이 시스템을 참 스마트하게 만들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트위터를 중심에 놔야 위쪽으로 미드레인지도 여러 개를 붙일 수 있고 혹은 뭐 베이스도 붙일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유닛을 늘려갈 수 있는, 이걸 만약에 트위터를 맨 위에 놨다면 아래쪽으로 유닛을 붙이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트위터 높이가 너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고역과 맨 아래쪽에 있는 저역 혹은 다른 유닛과의 물리적 위상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그런 편차, 그런 불일치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중앙에 트위터를 놓고 그 아래 대역의 유닛을 그렇게 공면을 지게 한 이유도 말씀드렸죠. 타임 얼라이먼트, 그 모든 유닛이 시청자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똑같게 만든 그런 구조, 아주 스마트한 그런 설계로 제작이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마에스트로도 그래서 위쪽으로 높아진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아래쪽에 좀 더 에너지와 다이나믹이 늘어난 베이스, 이런 차이가 스칼라하고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스칼라를 들을 때도 뭐 이 정도면 우리 집에서는 이보다 큰 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랬다가 마에스트로를 듣는 순간 얘 기준이 되죠. 사실 차이가 은근히 많이 납니다. 대역은 불과 한 3Hz? 의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더 낮아졌어요. 나중에 스텔라를 보면 거기서 좀 더 내려가, 한 20Hz, 21Hz 이렇게 미세하게 조금씩 구간의 차이를 뒀는데 여하튼 대역은 늘어나지만 그거를 의식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양감의 차이와 그 용적이 늘어나서 생기는 전체적인 스케일, 이게 스칼라보다는 훨씬 큽니다. 근데 뭐가 출렁거리고 훨씬 풍요로워졌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스칼라 유토피아의 어떤 프레임이 그대로 확장이 돼서 화면이 좀 더 커졌다는 느낌, 그리고 화면 크기와 더불어서 이런 다이나믹, 좀 더 역동감이 더 생기고 박두여는 느낌들이 스칼라하고는 좀 급이 다른, 그래서 또 마에스트로를 듣는 순간 스칼라를 또 잠시 잊게 돼 있어요. 또 오디오가 이래서 참 힘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스칼라 들을 때는 이제 텔로스 690으로 들었는데 텔로스 690이 워낙에 드라이버가 출중해서 똑같이 텔로스 690을 여기다 물려서 들어봤어야 사실은 좀 더 두 스피커 간에 좀 더 극명한 차이가 보였을 텐데, 재미있게도 네임 클래식 300, 뉴 클래식 300으로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를 드라이브 하니까 뉘앙스가 또 확 달라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해상도와 이렇게 촘촘한 느낌은 역시 인티앰프지만 텔로스 6990의 그 섬세한 느낌들이 좀 더 잘 살아나는 반면에, 그래도 이 네임 뉴 클래식 300 총 6개 시스템, 프리앰프 따로, 스트리머 따로, 모노블럭,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까지 붙인 이 시스템으로 드라이브하는 마에스트로는 또 급이 다릅니다. 섬세함이나 아주 촘촘한 해상도는 역시 골드문트 쪽이 조금 더 투명하게 보였다고 한다면, 네임은 그 부분은 살짝 약간은 도톰해지지만 전체적으로 드라이브해서 시청자를 포괄해 나는 이런 느낌, 그런 스케일은 스피커가 한 등급 위로 올라가서 바뀐 부분일지 아니면 앰프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인지 약간 모호할 정도로 스케일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일단 그 편차가 꽤 커요. 예전에 같은 앰프로 마에스트로 유토피아와 스칼라 유토피아를 비교해 본 적이 있어서 다행히 그때 느낌을 참고해서 감안해서 이렇게 보자면 그때도 두 스피커의 차이가 꽤 컸어요. 이 안감과 함께 미드레인지가 좀 더 생생해진 느낌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 대역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오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동일한 앰프에서 차이를 보였던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네임의 클래식 시리즈의 최상위 플래그십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의 S1A1을 그대로 내려받은 멀티바디 앰프의 플래그십이라서 이거는 네임 사운드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마에스트로, 그래서 타이트하기도 하지만 심지가 좀 굵어졌어요. 네임과 골드문트를 비교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의 네임을 기준으로, 뉴 클래식 300을 기준으로 골드문트 690을 보자면 네임 쪽이 확실히 심지가 좀 두터워요. 그리고 드라이브 할 때 그 쇄도해오는 느낌, 그런 힘의 역동감이 역시 네임의 불리형스럽습니다. 그리고 네임의 클래식스럽게 그런 쇄도하는 느낌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본 포플레이의 101 이스트바운드 같은 곡에서
첫 시작하자마자 킥드럼이 땅 때리는 느낌은 스칼라 유토피아하고는 좀 급이 다르죠. 아마 녹음에서도 느껴지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흐트러지진 않습니다. 네임이 확실히 이걸 잘 틀어줘요. 10.6인치 우퍼 두 개를 틀어진 채로 정동작을 하는 네임 클랜 시리즈의 그 베이스 통제력, 이건 여전히 그 정확성 자체가 큰 매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동감 있게 이렇게 베이스 킥드럼을 치고 나온 느낌이 그 음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고도로 정확한 그런 베이스의 탄력, 이런 오디오적 쾌감이 아주 뛰어나죠. 그런가 하면 이 미드레인지 있잖아요. 스칼라 유토피아보다 등치는 더 커졌는데 미드레인지 할 일이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확실히 듣다 보면 곡 크로스오버 좀 바뀌었는 게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지만 미드레인지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 같은 곡으로 들어본 스칼라 유토피아보다는 좀 더 생기발랄한 이런 느낌이 나요. 이게 오디오에서 재밌는 거죠. 저역의 양감이 늘어났으니까 미드레인지가 자칫하면 마스킹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설계가 아닐까 싶어요. 안 그러면 굳이 아래쪽 크로스오버 대역을 40Hz나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미드레인지의 일을 줄게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베이스 그루브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혹시 마이스트로가 스칼라보다는 조금 더 표정이 많아졌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풍부해졌어요. 아주 원활하게 잘 움직이는 느낌. 이건 나중에 보컬을 들을 때도 잘 표시가 납니다. 또 Look of Love 같은 곡을 들을 때도 미드레인지 톤, 사실 여자 보컬이라 높은 대역에 중역까지 걸쳐있는 그런 영역인데 이 부분이 좀 더 많은 부분이 보인다고 그럴까요? 스칼라에서 보여진 보컬의 또렷함이 또렷함만으로 끝났다면 마이스트로에서는 그 뒤쪽에서 뭔가 동작을 하는 느낌과 그보다 살짝 아래쪽 대역에서 배음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스칼라 유토피아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안 보였었던 게 마이스트로 유토피아에서는 조금 더 선명하고 더 덤하게 잘 보이는 이런 질감의 느낌이 변화가 좀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대역이 동시에 이렇게 합쳐서 나올 땐 그 순간의 느낌, 바하의 2대 바이올린의 합주곡, 이 곡은 바로크 곡이라 베이스가 4플레이 곡처럼 이렇게 강렬하게 등장하는 그런 순간들은 없지만 베이스의 이 다이나믹이 크지 않을 뿐이지 베이스 대역은 항상 깔려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런 곡을 지금 같은 마에스트로 유토피아처럼 저역의 양감이 좀 더 늘어난 채로 앞에 한 개짜리 우퍼였던 스칼라 유토피아랑 비교해보면 바로크 악기의 바소 콘티뉴, 아래쪽에 뭔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던 게 조금 더 진하게 보이고 좀 더 많은 울림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워낙에 살살 움직이는 거였기 때문에 의식할 수가 없었는데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를 들어보니 아, 저 음악기가 저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위쪽에는 중역대 바이올린 2개가 2대 바이올린 쪽이니까 서로 대역을 조금 다르게 편성한 그렇게 작곡이 된, 그게 좌우에서 한 번씩 등장하면서 서로 음색도 좀 달라요. 바이올린이 대역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레이첼 포즈하고 앤드류 멘치가 서로 악기도 음색이 서로 완전히 다른 걸 일부러 선택해서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느낌이 좀 틀려요. 좌우로 대비가 되는 느낌이 스칼라 유토피아 때보다 좀 더 부각이 돼서, 그리고 좀 더 진한 콘트라스트로 보여서 이런 곡들을 듣는 재미도 또 큽니다. 이렇게 보면 스칼라 유토피아의 비율은 상당히 좋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야, 이렇게 생긴 스피커가 소리까지 잘 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했을 때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를 보잖아요. 뭔가 좀 훤칠하게, 좀 더 다리 긴 키다리 아저씨 이런 느낌? 이걸 보다가 다시 스칼라 유토피아를 보잖아요. 저쪽에 지금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이쪽이 더 시원시원한 느낌, 그리고 저쪽은 평범한 느낌. 이 사람이 오디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쉽게 이렇게 변하는, 아까의 기준이 불과 한 얼마 만에 다시 바뀝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비율로 나눌 때 정말 흔히 하는 말이지만 스칼라 유토피아를 7등신이라고 한다면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는 딱 8등신. 조금 더 작은 머리와 긴 다리,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또 사람이 간사해집니다. 스칼라보다는 상위 제품이기도 하고 사운드로도 좀 큰 스케일과 스칼라 유토피아에서 안 들리던 소리까지 들리게 하는 그런 상위 제품의 어떤 스타일. 스텔라나 그랑데처럼 이렇게 멀리 가고 한 단계 넘어선 이런 소리라기보다 똑같은 스타일에서 그대로 확장시킨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둘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유토피아를 들을 때도 불만이 없고 우리 집에서도 대한민국 가정에서 가장 잘 맞는 표준적인 어떤 하이엔드 톨보이, 이렇게 제가 말했었지만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를 보면 또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스칼라 유토피아보다 좀 더 표현이 큰,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쓸 수 있는 한 등급 위의 스피커가 바로 마에스트로 유토피아입니다. 둘의 가격 차이가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날 거예요. 나중에 한번 실제로 실전에서 두 개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아마 마에스트로에 좀 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보컬의 최상위 라인업인 유토피아 시리즈의 두 번째 제품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를 살펴보면서 스칼라 유토피아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용도가 다른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두 번째 그룹이자 바로 위인지 스텔라 유토피아와 그란데 유토피아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